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명예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떠셨는지요? 명예의 복귀 시간은 내 섹터와 포트를 점검해보고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땠고 또 남은 기간 동안의 시장의 연속성을 확인해보고 복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고점 돌파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시장의 변화는 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주도 섹터의 변함은 좀 없는데 소외 섹터의 반등이 있었던 그런 하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역시나 연동성 관계에서 미국 증시 먼저 좀 파악을 해보고 과연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질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코스피 좋았습니다. 2667포인트 1.31% 마감됐고요. 코스닥 조금 약세였습니다. 2차전지 소재 파트 부침이 좀 있습니다. 939포인트 0.4%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부터 좀 보시죠. 상당히 미국 증시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이에요. 자, 미국 시장 보면 매번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과열. 매해마다 따라다닙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내년 전망치도 올랐어요. 네. S&P 기준으로 여러분들 S&P 500 기준으로 내년 전망치가 5,000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전망치 믿을 게 못 되죠. 작년에도 3,300선 이야기 있었죠. 3,100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지수 2,100선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이러한 전망치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죠. 기대감 이것도 있지만 미국 시장의 연착륙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결국은 골디락스 장세를 이야기해요. 골디락스 간단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골디락스 장세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금리 인상하면 금리 인상한 후에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데 저 김민주는 피벗. 그렇죠. 정책 전환 기대감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어요. 불확실성 제거로 볼 것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죠. 왜? 연준에서는 올해 뭐라고 합니까?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 바쁘게 가지 마라. 근데 시장 투심은 어때요? 지금 시장 투심은. 약간 이런 뉘앙스. 너네 금리 인상 남은 거 한번 할 테면 해봐. 어차피 이제 미국 시장 연착륙 이야기 나오고 골디락스 장세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할 거잖아 결국은. 이런 시장의 투심 변화. 이것이 결국은 미국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소가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타겟팅을 하면 안 되지만 자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16,062거든요. 고점이. 여기 넘어갈 수 있느냐? 네, 저는 넘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넘어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기고 나서 뒤에 향후 움직임이 중요해요. 네. 기존과는 좀 틀릴 거예요. 기존에는 자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로 빠르게 가볼게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코스피 지수 모습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를 뭐를 드렸냐. 여기 조정 와서 올라가고 조정 오더라도 종목들 계속 고점 갱신하는지 봐야 된다. 종목 전고점 갱신. 그렇게 됐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수익 실현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눌림이 있다가도 다시 지수가 올라갈 때 고점으로 가는. 이번에 반도체가 휘날리들이 있었죠.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HBSP, 한미반도체 고점 갱신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여기 가다가도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러면 단편적으로 나스닥이 지금 고점 갱신한다. 그러면 저는 코스피 지수가 2,710선까지 보는데 여기 갔을 때 약간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조정 후에 다시 오를 때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돌파는
자,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고점 돌파는 기존 종목에서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도체나 자동차라든지 기존 섹터에 있었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스피가 2710선을 넘어갈 때 연말 기준으로 이 기존 종목들은 고점 돌파가 어렵다. 특히나 매매하시는 분들. 그럼 매매를 어디로 이관을 좀 해야 되냐, 이동을 해야 되냐. 그러한 흐름이 오늘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 제약바이오. 그죠? 매매예요. 딱 써놓고. 제약바이오. 두 번째 어디로 가냐? 철강. 그 다음에 모멘텀 반동을 하는 거 AI. 요렇게 가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내년을 좀 보면서 매매를 조금 더 해보겠다. 수익 관점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반도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전문가는 주도 섹터 포지는요. 주도는 2차 전지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것도 뒤에 좀 다루겠지만 뭐 소재를 할지 기타 소재를 할지 장비를 할지 여기까지 정리 딱 하고요. 자, 지금 금리 인상 후에 이 동결 정책 전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데 어떻습니까? 연준에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투심이 상방 베팅 우위로 가고 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그래서 역대급 선물 계약.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19,000 계약이 이렇게 돼 있길래 저는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지수를 끌어올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받쳐놓고 2차 전지 소재 장비 선별화가 좀 있었지만 제약 바이오들이 밀고 올라오고 철강이 밀고 올라오면서 고점 갱신. 그렇죠. 내일은 좀 키 맞추기가 좀 있겠죠. 그렇죠? 내일은 좀 키 맞추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도 뭐 치열합니다. 저는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왜 매해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패닉 바이는 있어 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개인과 어떤 공매도의 치열한 전투가 여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 제도는 전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저 김민주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반대론자. 적어도 기간만큼이라도 똑같게 좀 제도를 수정하자. 그죠? 그럼 욕 안 먹어요. 개인도 3개월, 외국인 기관도 3개월. 공평하게 기회 균등 주고 시합을 벌리자 이건데 여전히 제도적 기사는 안 보입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단기 투자자예요. 뒤에 좀 다루겠지만 매번 이야기했어요. 2차 전지 할 때 시청자분들 투자 기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같은 종목을 놓고도 가격 20만 원에 사는 사람, 30만 원에 사는 사람, 40만 원에 사는 사람 다르다. 그래서 차트가 있는 거다. 여기서 산 사람이 더 유리하지 위에서 산 사람이 더 불리하다. 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정말로 투자 기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단기 투자자들, 장기 말고요. 단기 투자의 균열은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왜냐? 뒤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없어요. 주식은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이걸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하면 주식은 불안하면 그 순간부터 약자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주식은 불안하면 그 순간 약자입니다. 자기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자기의 확신이 왜 흔들리냐?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아라. 계속 그런데도 눈앞에 가격이 보이니까 싸게 산 사람들이 뻔히 보이니까 흔들려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가장 전조현상 중에 특이현상 지금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고객 예탁금 얼마 기준? 50조 기준으로 봐라. 변화가 있었죠. 항상 50조를 놓고 54조까지 좀 가요. 그죠? 가면 다시 쭈루룩 내려오고 가면 쭈루룩 내려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50조, 뭐 54조 그랬죠. 근데 이번에
58조까지 갔어요. 58조. 결국은 이제 55조에서 60조 권역으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주도주에 지금 수급세를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냐, 아니면 이 58조 이 수급이 그죠? 소액 섹터 또 저가 매수 반등을 이끌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근데 지금까지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가 지금 MSCI에 편입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도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1조 넘게 보는 데도 있고 몇천억 단위로 보는 데도 있고, 단지 오늘은 여기로 좀 갔어요. 오늘은 여기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제약바이오로 갔다. 자, 종목 흐름 하나씩 보시죠. 제가 오늘도 그 오기 전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걸 이제 아주 양껏 떠들다가 좀 왔는데 결국은 행복합니다. 오늘. 지난번 제가 7월 19일 날 배우에 선다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팀장님 메인 PD입니다. 같이 영상 박제 있잖아요. 사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제 중단 맥점입니다.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청자들에게 제시를 해야 돼요. 왜? 시장의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소외주 섹터 반등이 나올 때 뭐부터 나오냐? 대형주부터 나온다. 대형주부터 나가고 나서 중소형주로 낙수효과 간다. 그래서 삼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바를 추천했고,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보시게 되면 대형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휴미라.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결국은 이제 고금리 환경이 굉장히 제약바이오에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하반기로 가면 고금리 유지되면서 금리 인하 하겠지? 이런 기대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위대한 기업 맞습니다. 시가총액 10위까지 100위까지 넓혀도 영업이익률 30%짜리 없어요. 이거에 관해서 영익이라고 쓰겠습니다. 30%짜리 기업 없습니다. 해마다 성장하고 영업이익률 30% 찍고 있는 기업이에요. 단지 대형 호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공매도 당연히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 수급으로 이게 올랐을까요? 아니죠. 외인 기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외인 기관들의 주도주가 변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2차 전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하고 치열하게 싸움하면서 소외주 섹터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린 거란 말입니다. 이 온기가 어디까지 갔냐? 결국은 휴미라 금리 동결 기대감하고 맞물리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더불어서 코로나 확진자까지 재증가하고 있죠. 요새 하루에 6만 명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막 진단키트 종목들도 반등 나와요. 우리는 근데 진단키트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학습 효과가 너무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매매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 단지 공략을 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중견 제약업체를 보게 되면 2분기 호실적 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한몫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시가총액 상이에요. 삼바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셀트리온이죠. 이제나 저제나 좀 움직이나 했는데 이제 흐름이 슬슬 나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배우에 선다 시간에 맥점 짚어드렸어요. 결국은 삼바 셀트리온 대형주 반등이 나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부터 수급세가 유입된다. 대형주 시총 상위부터 수급세 유입. 제가 아까 공개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뭘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후발주자. 요게 별표 5개예요. 왜?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이런 기업들, 몇몇 특정 기업들 말고는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기본적 분석상 재무가 부실한 기업이 많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삼바, 셀트리온, 유한양의 한약품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이 후발주자로 매매 전략을 낙수 효과가 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이가 되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죠. 결국은 승패는 여기서 나요. 지금. 근데 환경은 계속 우호적으로 간다. 왜? 제약바이오 투심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주가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삼바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13%씩 반등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자, 유한양행도 제가 그날 영상하면서 사라, 삼바 사라, 셀트리온 사라, 유한양은 어땠습니까? 오늘 신고가 갱신이에요. 근데 그때는 63,000원 요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다. 원래는 여기서 사야 되죠. 바닥권에서. 여기 먹고 눌림목 견디고 가야 되는데 중단 부근이었어요. 우리가 강의할 때는. 지금 사신 분도 거의 17%씩이죠, 수익이. 근데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갔어요, 미지. 왜? 신고가 영역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백 싸움이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훈풍이 불면서 시가총액 상위에서 후발주로 가는지 추적 관찰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자, 오늘 2차 전지 우선 가격 라인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 하신 분들 단기 특히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63 먼저 포스코홀딩스예요. 5550 체크 포인트입니다. 단기 오늘 63만 원 안착하면서 밀어 올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하고 다르다. 왜냐? 포스코홀딩스는 신고가 영역이 아니에요. 월봉 보시게 되면 저 대비 이후에 15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 올 때마다 그들은 지금 14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턴단 말이죠. 그리고 공매도가 숏스퀴즈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환경이 더 우호적이에요. 지금. 장기 투자한 사람들 다 여기서 사서 수익 나는데 결국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추천을 안 해봤지만 63, 5, 50 절대 지지 라인 3개예요. 63, 5, 50 내일도 63만 원 돌파 안 된다. 그러면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지지형은 55만 원. 여기 돌파 안 된다. 그러면 50만 원까지 흘러내립니다. 50만 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꼭 지켜줘야 되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자, 차트가 좀 꺼졌네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꼭 별표해놔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 지지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누굴 믿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가격 밑에 싸게 산 사람이 왕이죠. 결국은 장기 투자한 사람들 다 돈 버는데 결국은 참 제가 걱정은 안 하려고 해도 여기 따라간 사람들 걱정이란 말이야. 꼭 명심해야 된다. 키움증권에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7월에 에코프로 매수한 가격들 101만 원 평단 수익이에요. 숏스퀴즈 발생되고 있고요. 아직도. MSCI 패시브 자금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요 자금이 지금의 기존 주주들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매번 뭐라 그랬다? 자, 여기다 딱 박제하세요. 성장성 문제 없다. 성장성 문제 없어요. 성장성 문제 없어요. 여기서 산 사람, 같은 종목 놓고도, 그죠? 50만 원 산 사람, 90만 원 산 사람,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산 사람들이 문제야. 아,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 걱정해줘요? 주식은 무조건 불공평합니다. 같은 종목을 놓고도 싸게 산 사람, 비싸게 산 사람 다르고 누가 내 종목을 내가 50만 원 샀는데 150만 원에 파는 거를 누가 받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30만 원에 살려면 누군가가 30만 원에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어떻게 되냐. 기준치를 115만 원 놓으세요.
정말 연구 많이 해서 왔습니다. 115만 원 밀려 들어가면 다시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장성은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할 때 투자 기간 그렇게 확보해라. 뭐 이토마토도 오셨던데 배터리 아저씨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보니까. 앞으로 장비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 밸류에서 좀 자유롭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다. 장비를 하시든 소재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이 없을 가격 라인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불안감이 있으시면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개인 단기 매매한 사람들 단기 매매 가격 라인이 아니에요. 근데 급등락에 연출돼 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제가 안 좋게 본 거 이겁니다. 자,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특정 그룹 임원들 최고점에 지금 장내 매도했어요. 자기 회사 종목을 뭐 개인의 영역입니다.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있으니까. 자기 회사 종목을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최고점에 장내 매도를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 안 불안하겠어요? 한번 임원분들 반성을 좀 해보시죠. 결국은 이 사태도 고점 논란에 불을 좀 지필 거예요. 꼭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수직 계열화 좋습니다. 소재도 좋고 장비도 좋고 그 무엇도 좋아요. 주도 섹터 변함없고 성장성 변함없습니다. 투자 기간 확보하고 재점검 꼭 필수적으로 하십시오. 매매 영역을 고르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한 2차 전지 장비나 2차 전지 내에서 선별하세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 상한가 같고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를 외인이나 지금 기관 주도 세력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매출액 증가가 가장 적은 원익 PE도 지금 7,500원까지 빼더니 오늘 9,500원까지 붙였어요. 1위가 어딥니까? M+, 2위가 CIS, 3위가 PNT인데 매출액 수지 증가를 보게 되면 이런 종목도 올랐어요. 선별화 필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액 섹터 봐야 되는데 철강이죠. 철강 보시게 되면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부터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뭐 간단합니다. 동국제강 상한가 치고 종가 마감 아래 꼬리 달았고요.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좋았어요. 고려제강 주가 17,000원부터 22,000원까지 그냥 3일 만에 뽑아 올려버렸습니다. 이유에 간단하죠. 중국 경기 부양 그리고 중국의 세계 1위 철강소가 바오오입니다. 바오오에 감산 지시했어요. 네. 여기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팩트는 뭐냐. 철강의 강판 가격과 후판 가격은 지금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시세 분출한다. 비철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철강은 미국의 인프라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되고요. 공매도 없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네. 꼭 소액 섹터에서도 매매 공략을 해보자. 명인의 해안인데요. 코스피는 2700선 돌파를 향해 가는 상승 추세입니다. 써놓고요. 단기 상승은 저는 2710포인트까지 봅니다. 투자, 매매 할 거 확실히 구분 지으세요. 주도 섹터는 2차 전지에서 하시고 매매는 소액 섹터에서 하시고 매매 섹터, 투자 섹터, 자금 운영,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자, 힌트는 이제 어디서 얻느냐? 똑같습니다. 하나 추가했어요. 제약바이오, 반도체 눌림목 공략, 2차 전지 장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철강, AI, 자동차도 눌림목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동차까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유진이었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